여러분,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라미터 저장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확히는 파라미터를 위한 세팅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파라미터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데이터 결과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양한 방식의 훈련들을 하게 될 때에는 그 파라미터조차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머신러닝을 한다고 해도 그 파라미터를 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세팅으로 이 관찰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배치 사이즈라던가 레이어의 깊이라던가 등등이죠. 그 외에도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결과를 볼 때에도 어큐러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저장을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걸 다 저장을 할 때에 이름을 다 따로 줘야 될 텐데 혹은 잘못 훈련된 게 있다면 덮어쓰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만 그 파일 관리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 저장을 해야 될 대상을 파일명에다가 다 넣고 싶은데 파일명 자체도 길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를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뭐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파일명에 넣으면 이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카이스트 학생분들이 2019년에 유튜브에서 세미나를 공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발췌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파일 형식이 무엇이었냐면 JSON이라는 파일 형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공 데이터에서 자주 보이는 저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에도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인지하기가 좋으신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지금부터 이 JSON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파일의 형식이 .json이라고 하는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txt 파일과 같은 그런 확장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파일 안에 txt 파일은 그냥 열면은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JSON에는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표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희미하게 적었지만 XML이라고 하는 파일 표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보다는 기능이 적고 가벼운 간단한 구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XML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추가로 넣은 거고요. 지금은 JSON이 단순히 데이터 표기 약속이다 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JSON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네임과 밸류의 쌍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대상인지 알려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값이 있는 거죠. 이 JSON은 어떤 말의 약자냐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그 언어에서 주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오브젝트의 노테이션이 뭐냐? 이 노트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도 많이 쓰잖아요. 노트하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표기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표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대상을 표기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그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줄. 요 세 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조금 더 기재하다 보면 길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줄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중괄호를 이용하여 감싸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조명이 아니고 이렇게 중괄호가 감싸고 있고 그 대상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체 오브젝트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임들이 있고 그 대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것들이 있고 그것의 값들이 존재합니다. 이 네임은 스트링이고요. 밸류들은 스트링, 넘버, true, false, boolean이 가능하고 널이라던가 가능하고요. 오브젝트 어레이 등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어레이라고 기재를 해놨고요. 자, 이 JSON 공식 사이트를 가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KO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한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우리 위키피디아가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많은 분들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지식의 보고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JS1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 표기 방식 구조를 이제 도식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면요, 이 사이트를 제가 클릭을 한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은 데이터 교환 형식이다. 그리고 사람이 읽고 쓰기에 용이하며 기계가 분석하고 생성하기에도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관습을 사용하는 텍스트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임 밸류 형태의 쌍으로 이제 컬렉션하는, 모으는 타입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구조들을 이제 도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딕셔너리. 그러니까 네임과 밸류를 가진다는 점에서 딕셔너리 형태와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딕셔너리 형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JSON이라는 것이 공공 데이터에서 관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포탈에서 공공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면요, 대표적으로 이게 나오긴 해요. 공공 데이터, 이 거버먼트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go.kr에 가게 되면은 데이터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인기 데이터들도 있고 파일 데이터, 이슈 데이터, 제공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경진 대회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화면을 좀 작게 보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찾기라고 있어요. 전 데이터 찾기에서 데이터 목록을 눌렀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파일이 존재해요. 익숙한 확장자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SV라고 하는 확장자가 앞에 보이면서 이런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번 제가 이걸 미리 클릭해 놨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파일 데이터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분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일 확장자가 CS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을 가보게 되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그게 네, 지금 제가 폴더를 옮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이 받아져요. 보면 확장자 .csv가 있는 것이 보이실 테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가장 위에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지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제 밸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CSV 형태 저장 방식이라서 익숙한 엑셀 파일처럼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편집을 눌러보면은 텍스트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관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 안에서도 요 콤마 구분이나 요 엔터 구분을 해서 데이터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가져왔던 데이터는 전국 소방차 자동차 전용 표준線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걸 왜 봤냐? 우리가 주차 구역이 이제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라는 곳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곳을 막 어떤 사적 이유로 그걸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 관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원 주소, 위도, 경도 등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는 요 위에 확장자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JSON이 있죠. 이 JSON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VS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JSON 확장자 파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자를 그대로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조금 보기가 불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을 때 아까 봤던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상위에 이제 오브젝트의 이름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 네임과 밸류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네임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임 밸류 정체로 보시면은 데이터 기준 일자가 2020년 9월 28일이다.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값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전용 주차 단위 구획수가 몇 개 있는가? 2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무엇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어떤 파라미터의 대상이 이름이 있겠죠. 뭐 레이어 수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 레이어의 수가 몇 개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위도와 경도 부분들을 통해서 지도를 이제 관찰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 위도 경도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위도 경도를 지도에 표기하는 방법이 뭐지? 라고 고민될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구글 맵에서 위도 경도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앞서서 어떤 지도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위도 경도를 붙여 넣게 되면요, 그 해당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아까 맨 처음 봤던 것이 경상남도 양산시 울금읍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경기도 양산시 울금읍 똑같죠. 그래서 요 화면도 지금 사진도 좀 볼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검색해 가면서 응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러한 JSON 파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의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코드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